다음 신살의 작용을 보겠습니다. 신유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화역마살의 기운이 들어옵니다. 사화역마살은 일간 신금을 기준으로 십성론의 관점에서 정관이 됩니다. 정관의 기운이 역마살로 작용한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한 움직임보다 본인이 해야 할 바를 위한 움직임이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자리 이동이나 위치 이동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위해 움직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움직임은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과 마음에서는 피로감이 더 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는 을사년에 본인이 굳이 과하게 앞서서 판을 크게 버리고 빠르게 상황 전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그 다음에서 피곤한 일들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신유일주 일지유금은 도화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유금의 지장간 안에는 경금겁재, 신금비견의 기운이 내재해 있어 겉과 속의 모든 기운이 금기운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유일주는 시크한 듯 하면서 고집스럽고 주체성과 의지가 강하며 속으로 의문스럽지 않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일관적 느낌의 매력을 어필하게 됩니다. 다만 너무 솔직한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직설적인 팩트 폭격이 될 수 있기도 한 만큼 그에 따른 구설이나 반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관적이기 때문에 의리가 강한 장점이 있고 차가운 기운인 만큼 대놓고 내색은 안 하지만 따뜻한 정이 그리운 일주이기도 해서 자신과 맞는 사람이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과는 깊고 길게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히 신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홍염살의 기운도 가지고 있는 만큼 신유일주는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볼수록 그 매력이 더하여지게 됩니다. 다음 12신살의 관점에서 신유일주 일지유금을 기준으로 을사년의 지지인 사화는 지살이 되고 일지유금은 장성살이 됩니다. 지살은 기준이 되는 지지의 기운이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활성화되는 시작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지살의 기운은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장생과 매칭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땅 속에 머물던 씨앗이 봄에 싹을 틔우는 것과 같기에 강한 생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지살의 기운이 일간 신금에게는 관성이 되고 사화지살은 글자 자체로 역마살의 글자이기도 한 만큼 새로운 변화와 이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중심성 없이 상황에만 무조건 휩쓸리게 되면 끝에서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을사년에 마음의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 주변으로 해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선을 분명히 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이 을사년의 사화지살의 기운은 신유일주의 유금 장성살의 기운과 지지 반합을 이루어 금기운으로 변화하는 만큼 신유일주에게 을사년은 관성의 기운이 결과에서 스트레스가 되기보다 본인의 입지와 주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어떤 책임의 자리에 올랐을 때 너무 권위적이고 딱딱하며 원칙을 고수하는 느낌보다는 두루뭉술하면서 주변을 잘 포용하고 경청하는 느낌을 취할 때 큰 충돌 없이 긍정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유일주 일지유금은 12운 성론의 관점에서 건록의 흐름이 됩니다. 건록은 12운 성론의 흐름에서 최고의 정점인 제왕으로 가기 전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힘도 좋고 경험의 완숙미도 넘치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긴 경험의 시간을 거쳐왔다는 것은 융통성이 과다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절대적 도덕률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망신의 기운이 올 수도 있고 그 망신의 흐름 속에서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만큼 건록의 기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휩쓸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얻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유일주에게
을사년에는 사의 흐름이 들어옵니다. 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글자이지만 실제에서 죽는다는 의미는 아니고 죽음을 향해 가는 것처럼 간절한 몰입감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의 기운은 장인 정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의 기운이 일간 신금에게는 정관이 되는 만큼 신유일주에게는 일종의 강박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이 생기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거나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곱씹게 되고 그로 인해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강력한 기억력이 되고 상황 준비 능력이 되며 공감을 통한 배려의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스스로 피곤함을 과도하게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기본적으로 부정적 생각은 거두고 그 생각을 향한 기운을 좀 더 즐겁고 활동적이며 자기만을 위한 무언가를 향해 이끌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신유일주의 건록의 기운이 을사년에 사의 기운을 맞이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준비된 기반 위로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바의 기준과 틀 또는 울타리 등을 세우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열심히 봉사활동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같이 되어 외부적으로 본인의 대외적 명분을 알리고 에너지와 재물을 베풀면서 명예와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 할수록 유연하고 부드러워지기보다 딱딱하고 경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충돌의 상황에서 밀리지 않는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주변으로 뒤끝을 남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유일주는 완전히 부드럽고 유해질 수는 없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좀 더 그렇게 되려고 의식하고 노력할 때 적절히 균형이 잡히고 필요 이상의 문제를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을 하는 것도 좋고 의식적으로 숨을 깊고 길게 쉬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